우리 이제 여기서 끝내요.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버티겠어요. 저는 재혼 후 매일 밤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63세에 했던 두 번째 결혼은 1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재혼의 실패를 통해 저는 뼈저린 인생의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재혼을 하기 전에 이 하나만 알았더라면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제가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제 뼈 아픈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노년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혼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의 이 외로움은 자식들도, 손주들도, 친구들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크나큰 착각이었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재혼을 통해서 더 큰 외로움과 괴로움을 맞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재혼만 하면 외로움은 씻은 듯 사라지고 내 인생의 밝은 내일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재혼을 통해 외로움을 채워보려 한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요. 만약 여러분께서도 현재 재혼에 대해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올해 65이 된 김양희입니다. 지난 세월 제 결혼 생활을 그리 평탄치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40년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매맞는 아내이자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고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것은 저와는 딴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도박 중독이었던 남편은 돈을 잃은 날이면 술을 진탕 마시고 와서 그 분풀이를 저에게 했습니다. 매를 맞은 날보다 맞지 않은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심한 가정폭력을 겪었어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저를 때리던 남편은 다음 날이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사과했지만 저녁이 되면 또 다시 반복되는 도돌이표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년 전 그 지리하고도 힘든 세월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남편은 10년간의 간경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십 년간의 지겨운 악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드디어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했죠. 아들은 제게 엄마, 이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편히 사세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다 해보면서 제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한평생 가족들만 보살필 줄 알았던 제가 이제 저를 위해 살아가려니 막막하고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맞고 사는 것보다는 외롭더라도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혼자가 되고 보니 외로움이 참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온 집안을 들이우는 적막함에 가슴이 짓눌렸고 혼자 먹는 밥은 마치 모래를 씹는 듯 거칠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한숨 소리가 집안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음이었고 그 소리를 덮어보려 TV 소리를 키울 때마다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기운을 차려보려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에 나갔습니다. 몇 개월 만에 만난 친구들과 그간의 근황을 이야기하던 중 한 친구가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양이야, 혼자 있기 많이 적적하지 않아? 요즘은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친구는 자기도 얼마 전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서 저에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내가 지난 세월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또 하라고. 이해됐어. 저는 친구에게 싫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실 이 나이에 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남사스럽고 부끄럽기도 했죠. 친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가 남은 인생 동안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한 번쯤은 행복해져도 되잖아. 용기를 내어 친구를 따라 등산 모임에 간 첫날 박영아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평생 절 하찮게 대하던 남편과 다르게
영아 씨는 저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항상 저에게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며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저는 영아 씨에게 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한탄스러웠던 지난날의 삶,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느낀 외로움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영아 씨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양희 씨도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계셨군요. 저도 집을 나간 아내를 원망하며 혼자서 힘겹게 딸들을 키웠습니다. 참 험난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딸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휑하고 쓸쓸하더라고요. 혼자라는 건 정말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우리 두 사람을 더욱 끈끈하게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영아 씨와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며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꿈만 같은 날들을 선물 받았습니다. 영화관, 맛집 그리고 공기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흔한 일상이겠지만 저에게는 처음 누려보는 경험이었고 하나둘 해보면서 일상의 소중함도 느껴갔습니다. 영아 씨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며 저 또한 영아 씨가 누려보지 못했던 일상들을 하나씩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했던 것들을 양희 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좋은 걸 보거나 맛있는 걸 먹을 때면 같이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양희 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영아 씨와 함께해서 좋아요.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나날들을 보내며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커질 대로 커지자 영아 씨가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영아 씨와의 재혼을 꿈꿔왔지만 혼자만의 섣부른 바람이 아닐까 두려워 소가리만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의 시선이 걱정되어 선뜻 재혼에 대한 마음을 내비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찾아오는 영아 씨를 보며 정말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또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아 씨가 재혼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벚꽃이 흩날리는 3월, 영아 씨의 청혼을 받았습니다. 양희 씨,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정말 특별해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합니다. 내 영원한 반려자가 되어주지 않을래요? 순간 차오르는 감격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서로 아끼며 살아가 봐요. 진심이 담긴 제 말에 영아 씨는 한박 웃음을 보이며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해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감정만 내세우기에는 자식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엄마가 6개월 정도 만난 분이 있는데 참 좋은 분이셔. 근데 네가 싫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만 만날게. 그러자 아들이 말을 끊더니 엄마, 평생 아버지한테 사랑 한 번 못 받고 사셨잖아요. 나는 지금부터라도 엄마가 제대로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며 두 사람의 재혼을 찬성했습니다. 더불어 영아 씨의 딸들도 아버지의 재혼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빠 혼자서 우리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우리한테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사셨지만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거 저희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행복만 생각하세요. 딸들의 속 깊은 응원에 영아 씨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결혼식은 양가의 자식들만 초대하여 간소하게 치러졌고
자식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으로 떠난 부산에서 저희 둘은 야경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 서로 손 놓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하지만 우리의 맹세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만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줄 것 같았던 사람이 결혼 이후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영아 씨는 퇴직을 하고 집에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일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영아 씨는 저보다 더 피곤해했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외출조차 거의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주말마다 하던 게 데이트였는데 이제는 그런 데이트는커녕 동네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는 외식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여보, 영아 씨, 내 말 듣고 있어요? 영아 씨는 귀찮다는 듯 한숨으로 대꾸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했으면 쉬기도 해야죠. 그냥 집에서 쉽시다. 영아 씨의 달라진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아 씨, 술 드시는 건 좋은데 너무 오래 드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드시면 몸 상해요. 저는 TV 앞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반주를 하는 영아 씨가 못마땅했습니다. 술병을 잡고 있는 영아 씨를 볼 때마다 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매일 저녁 영아 씨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지쳐서 소파에서 조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건강이 걱정돼서 여러 차례 말을 꺼내보았지만 듣는 둥 마는 둥 소용이 없었습니다. 느긋하게 반주하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에요.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그만 얘기해요. 영아 씨는 자신을 왜 이렇게 못살게 구냐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술을 마시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당히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뒤 얼른 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거나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 저를 덩그러니 내버려두는 영아 씨에게 섭섭함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라도 주고받으면 속상함이 덜했을 텐데 술을 마시는 동안 TV만 보았고 밥을 먹는 내내 아무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도 시선은 계속 TV에 향한 채 성의 없는 대꾸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찮다는 듯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꼭 그만 좀 해요. TV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영아 씨의 뒤치닥거리만 하다 끝나는 하루에 내가 식모가 되려고 재혼한 건가 하는 괴리감마저 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영아 씨를 보며 어쩌면 이것이 진짜 영아 씨의 본 모습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선뜻 다가가 말을 거는 게 꺼려지면서 대화도 점점 줄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아 씨의 위생관념은 경악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속옷을 일주일에 한 번 갈아입는가 하면 변기에 대소변을 묻혀놓고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싫었던 것은 양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잠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담배까지 피고 와서 그대로 자는 것이었는데요. 양치도 하지 않은 입으로 제 옆에 누워 속삭일 때면 술 냄새와 담배 냄새로 절여진 역한 입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제가 숨가쁘게 기침을 해도 영아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아 씨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웃으며 좋게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아 씨, 솔직히 너무 더러워요. 속옷도 매일 갈아입고 변기도 깨끗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엔 양치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담배는 잠들기 몇 시간 전에는 조금 참아보는 게 어때요? 제가 기관지가 안 좋은데 담배 냄새 때문에 기침을 하게 돼요. 그러자 영아 씨는 눈을 잇는 힘껏 부라리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말을 왜 그따위로 합니까? 내가 무슨 입냄새가 납니까? 여자가 이해심도 없이 맨날 남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나도 지금 당신한테 최대한 맞춰주는 중이라고요.
밖에 나가서 피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요? 영아 씨는 제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밤 역한 입냄새로 가득 찬 방에서 마스크를 끼고 잠에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소파에서, 영아 씨는 방에서 따로따로 자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냉랭해진 상황에서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은 드라마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아 씨는 저에게 복수라도 하려는 듯 조언을 가장한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비아냥대며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양희 씨,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면 뉴스를 봐야죠. 맨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나 하는 드라마만 보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긴 여자들이 뭘 아나. 그러면서 리모컨을 빼앗아가 마음대로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드라마 한 편도 마음 편히 볼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은 더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재혼 전에는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히 알려주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딴 사람이 돼버린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점점 더 서먹해지는 와중에 영아 씨의 결정적인 행동으로 우리 둘 사이는 완전히 멀어지게 돼버렸습니다. 한날은 영아 씨가 웬일로 제게 다가와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양희 씨, 월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비 쓸 것 빼곤 다 적금에 넣고 있어요.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으세요? 그러더니 제 어깨를 주무르며 다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이제 부부인데 투자에 빠삭한 내가 재정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요즘은 예적금만으로는 노후 대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노후에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려면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해놔야 한다고요. 저는 다정히 다가오는 영아 씨의 말에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다시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아 씨에게 투자를 맡겨서 서먹했던 사이가 다시 좋아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적금에 넣으려던 돈 1,000만 원과 매달 받는 월급을 영아 씨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영아 씨에게 주식 투자금을 주기 시작한 후 영아 씨의 태도가 바뀌면서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고 웃는 날이 많아졌고 다가와 다정히 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가면서부터 영아 씨는 다시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주식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좀 기다려봐요. 잘 되고 있으니까. 영아 씨는 밤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잠을 못 자서 그런지 항상 예민했습니다. 별거 아닌 말에도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에서 또 전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신경질 부리실 거면 그냥 투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월급은 다시 제가 관리할게요. 아니, 원래 주식하면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화 좀 낼 수도 있지. 뭘 그런 거로 이 난립니까? 하긴 뭐 아는 게 있어야 이해를 해주지. 주식에 넣었던 돈 영아 씨 탓 안 할 테니까 손해봤어도 그냥 빼주세요. 없어요. 네? 귀 먹었어요. 돈 없다고요.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그 뒷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고 가져갔던 돈을 몰래 코인에다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쉽게 돈을 주래요. 그리고 이게 나 좋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양희 씨 노후 편하게 해주려다가 이렇게 된 건데 여자가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어요? 푼돈 몇 푼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라며 오히려 제 탓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참고 견뎌야 할지 앞날이 아득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서 서빙하고 설거지하며 번 피 같은 월급 6개월치와 1,000만 원을 전부 날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데 왜 항상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제 생각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아 씨의 말대로 제가 이해심이 부족해서 우리 사이가 나빠진 것이라고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니 영아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이해심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앞으로 내가 많이 노력할 테니까 화 풀어요. 영아 씨는 만족하는 얼굴로 절 쳐다보고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제야 고분고분하게 나오네 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야 말이 통하네. 다 늙어서 피곤하게 살지 맙시다. 여자가 남편한테 숙이고 살아야 집안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영아 씨와 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으며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가 저를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영아 씨가 제 험담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생활해 보니까 여자가 이해심도 없고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결혼한 거 후회했다니까. 고집도 어찌나 센지 이제야 나한테 숙이고 산다. 아줌마도 참, 나이 들어 재혼했으면 그런 거 다 맞춰줄 거 생각하고 재혼을 했어야지. 맞아. 이래저래 비교해봐도 아빠가 더 아까운데 아줌마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나댄대?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기가 막혔습니다. 딸들에게 제 욕을 하고 있는 영아 씨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영아 씨가 평소에도 자주 딸들을 부르곤 했는데 그저 딸들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제 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치가 떨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붙잡고 있던 믿음과 신뢰가 모조리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아 씨에겐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저는 재혼 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아 씨는 반려자가 아니라 자기 뒤치다꺼리하는 식모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영아 씨는 이 여자가 왜 또 그러지 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전 정말로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 너무 지쳐요. 저 혼자만 애쓰고 노력하는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 말은 나는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사실이잖아요. 모든 걸 당신한테 맞춰주길 바라고 항상 당신만 이해받길 바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당신은 날 이해해주지 않잖아요. 아, 제발 그만 좀 해요. 왜 이렇게 사람을 질리게 해요? 여자가 말이야. 영아 씨는 자기도 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며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식당에서나 집에서 반주할 때 술 한 번 따라준 적 있냐며 그게 참 서운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옆 테이블에서 여자가 술을 따라주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했고 항상 자작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듯한 태도도 싫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태도도 싫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해요. 영아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강하게 얘기하면 제가 다시 숙이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아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위태로운 관계였기에 언젠가 끝이 날 거란 걸 말이죠. 영아 씨는 마지막으로 술 한잔 하자고 말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몸이 노곤해지며 옛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하지만 서로를 너무 좋아해서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영아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물었습니다.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볼래요? 영아 씨가 술 기운을 빌려 하는 말에 잠시 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다시 시작해도 똑같을 거란 거 알잖아요. 우리 더 이상 서로에게 고통 주지 말아요. 우리가 그때 좀 더 오래 만나보고 재혼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서로의 차이를 조금 일찍 깨닫고 늦게 깨닫고의 차이지 아마도 똑같은 결말을 맞이했을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간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여자로서 사랑받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영아 씨가 아니었다면 평생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나도 고마웠어요. 우리 행복했던 추억들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제 짐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아들이 짐을 싣는 동안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한 듯 우리는 웃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영아 씨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셔야 해요. 양희 씨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작별 인사를 끝으로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1년간의 재혼 생활로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크게 깨우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괴로운 것보다 혼자여도 외로운 게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홀로 있음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비록 재혼은 실패했지만 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인생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왜 그리 성급했던 걸까요? 그저 영아 씨의 겉모습에 반해서 또 나를 좋아해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걸까요? 아마도 저는 제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을 갈구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재혼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저를 돌아보니 그때의 저는 감정에만 치우쳐 있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빨리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단 생각뿐이었고 지난날을 보상받고 싶단 마음만으로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노년에 행복한 재혼을 꿈꾸시지만 대부분은 다시 이혼을 하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분명 우리는 사랑을 했는데 왜 다시 헤어지게 되는 걸까요? 뜨겁게 사랑했지만 현실은 얼음장같이 냉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참 간사한 것이 둘이 있어서 괴로운 것보다 혼자서 외로운 게 낫다는 걸 깨달았음에도 또 다시 외로워지고 사람이 그리워지면 다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맙니다. 최우선으로 내 스스로가 꼿꼿하게 중심이 잡혀 있어야 하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은 상태여야 재혼을 해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 때 진정한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재혼이 성공할까요? 아무리 내가 내면의 중심이 잡혀있다 한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또 상대방이 속이고 다가온다면 재혼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든 것을 충분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건강, 재정, 습관, 생활 패턴을 전반으로 충분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니까 맞춰갈 수 있을 거야. 사랑하니까 나한테 맞춰줄 거야 라는 순진하고 안일한 생각으로는 행복한 재혼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새로움보다는 편안함과 익숙함을 추구합니다. 그만큼 한평생 쌓아온 생활 방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고 나라면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차라리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을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존중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 같은 경우 나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도 내 문제를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상대에게는 곤욕일 수 있습니다. 또 도박, 술, 폭력, 새로운 이성에게 보이는 관심 등 중독적인 행위들은 결혼 생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더더욱 그것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한평생 가족들과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았으니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외로움으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나만의 시간이 찾아온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우리 몸을 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에 많은 외로움이 찾아오더라도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면 외로움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재혼의 실패로 얻은 소중한 깨달음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끝내요.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버티겠어요. 저는 재혼 후 매일 밤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63세에 했던 두 번째 결혼은 1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재혼의 실패를 통해 저는 뼈저린 인생의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재혼을 하기 전에 이 하나만 알았더라면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제가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제 뼈 아픈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노년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혼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의 이 외로움은 자식들도, 손주들도, 친구들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크나큰 착각이었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재혼을 통해서 더 큰 외로움과 괴로움을 맞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재혼만 하면 외로움은 씻은 듯 사라지고 내 인생의 밝은 내일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재혼을 통해 외로움을 채워보려 한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요. 만약 여러분께서도 현재 재혼에 대해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올해 65이 된 김양희입니다. 지난 세월 제 결혼 생활을 그리 평탄치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40년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매맞는 아내이자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고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것은 저와는 딴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도박 중독이었던 남편은 돈을 잃은 날이면 술을 진탕 마시고 와서 그 분풀이를 저에게 했습니다. 매를 맞은 날보다 맞지 않은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심한 가정폭력을 겪었어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저를 때리던 남편은 다음 날이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사과했지만 저녁이 되면 또 다시 반복되는 도돌이표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년 전 그 지리하고도 힘든 세월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남편은 10년간의 간경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십 년간의 지겨운 악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드디어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했죠. 아들은 제게 엄마, 이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편히 사세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다 해보면서 제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한평생 가족들만 보살필 줄 알았던 제가 이제 저를 위해 살아가려니 막막하고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맞고 사는 것보다는 외롭더라도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혼자가 되고 보니 외로움이 참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온 집안을 들이우는 적막함에 가슴이 짓눌렸고 혼자 먹는 밥은 마치 모래를 씹는 듯 거칠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한숨 소리가 집안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음이었고 그 소리를 덮어보려 TV 소리를 키울 때마다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기운을 차려보려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에 나갔습니다. 몇 개월 만에 만난 친구들과 그간의 근황을 이야기하던 중 한 친구가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양이야, 혼자 있기 많이 적적하지 않아? 요즘은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친구는 자기도 얼마 전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서 저에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내가 지난 세월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또 하라고. 이해됐어. 저는 친구에게 싫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실 이 나이에 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남사스럽고 부끄럽기도 했죠. 친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가 남은 인생 동안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한 번쯤은 행복해져도 되잖아. 용기를 내어 친구를 따라 등산 모임에 간 첫날 박영아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평생 절 하찮게 대하던 남편과 다르게 영아 씨는 저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항상 저에게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며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저는 영아 씨에게 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한탄스러웠던 지난날의 삶,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느낀 외로움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영아 씨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양희 씨도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계셨군요. 저도 집을 나간 아내를 원망하며 혼자서 힘겹게 딸들을 키웠습니다. 참 험난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딸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횡하고 쓸쓸하더라고요. 혼자라는 건 정말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우리 두 사람을 더욱 끈끈하게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영아 씨와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며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꿈만 같은 날들을 선물 받았습니다. 영화관, 맛집 그리고 공기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흔한 일상이겠지만 저에게는 처음 누려보는 경험이었고 하나둘 해보면서 일상의 소중함도 느껴갔습니다. 영아 씨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며 저 또한 영아 씨가 누려보지 못했던 일상들을 하나씩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했던 것들을 양희 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좋은 걸 보거나 맛있는 걸 먹을 때면 같이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양희 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영아 씨와 함께해서 좋아요.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나날들을 보내며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커질 대로 커지자 영아 씨가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영아 씨와의 재혼을 꿈꿔왔지만 혼자만의 섣부른 바람이 아닐까 두려워 소가리만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의 시선이 걱정되어 선뜻 재혼에 대한 마음을 내비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찾아오는 영아 씨를 보며 정말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또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아 씨가 재혼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벚꽃이 흩날리는 3월, 영아 씨의 청혼을 받았습니다. 양희 씨,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정말 특별해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합니다. 내 영원한 반려자가 되어주지 않을래요? 순간 차오르는 감격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서로 아끼며 살아가 봐요. 진심이 담긴 제 말에 영아 씨는 한박 웃음을 보이며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해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감정만 내세우기에는 자식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엄마가 6개월 정도 만난 분이 있는데 참 좋은 분이셔. 근데 네가 싫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만 만날게. 그러자 아들이 말을 끊더니 엄마, 평생 아버지한테 사랑 한 번 못 받고 사셨잖아요. 나는 지금부터라도 엄마가 제대로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며 두 사람의 재혼을 찬성했습니다. 더불어 영아 씨의 딸들도 아버지의 재혼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빠 혼자서 우리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우리한테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사셨지만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거 저희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행복만 생각하세요. 딸들의 속 깊은 응원에 영아 씨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결혼식은 양가의 자식들만 초대하여 간소하게 치러졌고 자식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으로 떠난 부산에서 저희 둘은 야경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 서로 손 놓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하지만 우리의 맹세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만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줄 것 같았던 사람이 결혼 이후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영아 씨는 퇴직을 하고 집에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일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영아 씨는 저보다 더 피곤해했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외출조차 거의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주말마다 하던 게 데이트였는데 이제는 그런 데이트는커녕 동네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는 외식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여보, 영아 씨, 내 말 듣고 있어요? 영아 씨는 귀찮다는 듯 한숨으로 대꾸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했으면 쉬기도 해야죠. 그냥 집에서 쉽시다. 영아 씨의 달라진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아 씨, 술 드시는 건 좋은데 너무 오래 드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드시면 몸 상해요. 저는 TV 앞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반주를 하는 영아 씨가 못마땅했습니다. 술병을 잡고 있는 영아 씨를 볼 때마다 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매일 저녁 영아 씨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지쳐서 소파에서 조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건강이 걱정돼서 여러 차례 말을 꺼내보았지만 듣는 둥 마는 둥 소용이 없었습니다. 느긋하게 반주하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에요.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그만 얘기해요. 영아 씨는 자신을 왜 이렇게 못살게 구냐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술을 마시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당히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뒤 얼른 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거나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 저를 덩그러니 내버려두는 영아 씨에게 섭섭함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라도 주고받으면 속상함이 덜했을 텐데 술을 마시는 동안 TV만 보았고 밥을 먹는 내내 아무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도 시선은 계속 TV에 향한 채 성의 없는 대꾸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찮다는 듯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꼭 그만 좀 해요. TV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영아 씨의 뒤치다거리만 하다 끝나는 하루에 내가 식모가 되려고 재혼한 건가 하는 괴리감마저 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영아 씨를 보며 어쩌면 이것이 진짜 영아 씨의 본 모습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선뜻 다가가 말을 거는 게 꺼려지면서 대화도 점점 줄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아 씨의 위생관념은 경악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속옷을 일주일에 한 번 갈아입는가 하면 변기에 대소변을 묻혀놓고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싫었던 것은 양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잠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담배까지 피고 와서 그대로 자는 것이었는데요. 양치도 하지 않은 입으로 제 옆에 누워 속삭일 때면 술 냄새와 담배 냄새로 절여진 역한 입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제가 숨가쁘게 기침을 해도 영아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아 씨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웃으며 좋게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아 씨, 솔직히 너무 더러워요. 속옷도 매일 갈아입고 변기도 깨끗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엔 양치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담배는 잠들기 몇 시간 전에는 조금 참아보는 게 어때요? 제가 기관지가 안 좋은데 담배 냄새 때문에 기침을 하게 돼요. 그러자 영아 씨는 눈을 잇는 힘껏 부라리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말을 왜 그따위로 합니까? 내가 무슨 입냄새가 납니까? 여자가 이해심도 없이 맨날 남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나도 지금 당신한테 최대한 맞춰주는 중이라고요. 밖에 나가서 피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요? 영아 씨는 제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밤 역한 입냄새로 가득 찬 방에서 마스크를 끼고 잠에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소파에서, 영아 씨는 방에서 따로따로 자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냉랭해진 상황에서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은 드라마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아 씨는 저에게 복수라도 하려는 듯 조언을 가장한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비아냥대며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양희 씨,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면 뉴스를 봐야죠. 맨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나 하는 드라마만 보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긴 여자들이 뭘 아나. 그러면서 리모컨을 빼앗아가 마음대로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드라마 한 편도 마음 편히 볼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은 더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재혼 전에는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히 알려주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딴 사람이 돼버린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점점 더 서먹해지는 와중에 영아 씨의 결정적인 행동으로 우리 둘 사이는 완전히 멀어지게 돼버렸습니다. 한날은 영아 씨가 웬일로 제게 다가와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양희 씨, 월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비 쓸 거 빼곤 다 적금에 넣고 있어요.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으세요? 그러더니 제 어깨를 주무르며 다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이제 부부인데 투자에 빠삭한 내가 재정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요즘은 예적금만으로는 노후 대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노후에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려면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해놔야 한다고요. 저는 다정히 다가오는 영아 씨의 말에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다시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아 씨에게 투자를 맡겨서 서먹했던 사이가 다시 좋아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적금에 넣으려던 돈 1,000만 원과 매달 받는 월급을 영아 씨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영아 씨에게 주식 투자금을 주기 시작한 후 영아 씨의 태도가 바뀌면서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고 웃는 날이 많아졌고 다가와 다정히 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가면서부터 영아 씨는 다시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주식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아, 좀 기다려봐요. 잘 되고 있으니까. 영아 씨는 밤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잠을 못 자서 그런지 항상 예민했습니다. 별거 아닌 말에도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에서 또 전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신경질 부리실 거면 그냥 투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월급은 다시 제가 관리할게요. 아니, 원래 주식하면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화 좀 낼 수도 있지. 뭘 그런 거로 이 난립니까? 하긴 뭐 아는 게 있어야 이해를 해주지. 주식에 넣었던 돈 영아 씨 탓 안 할 테니까 손해봤어도 그냥 빼주세요. 없어요. 네? 아, 귀 먹었어요. 돈 없다고요.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그 뒷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고 가져갔던 돈을 몰래 코인에다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쉽게 돈을 주래요. 그리고 이게 나 좋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양희 씨 노후 편하게 해주려다가 이렇게 된 건데 여자가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어요? 푼돈 몇 푼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라며 오히려 제 탓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참고 견뎌야 할지 앞날이 아득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서 서빙하고 설거지하며 번 피 같은 월급 6개월치와 1,000만 원을 전부 날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데 왜 항상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제 생각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아 씨의 말대로 제가 이해심이 부족해서 우리 사이가 나빠진 것이라고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니 영아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이해심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앞으로 내가 많이 노력할 테니까 화 풀어요. 영아 씨는 만족하는 얼굴로 절 쳐다보고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제야 고분고분하게 나오네 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야 말이 통하네. 다 늙어서 피곤하게 살지 맙시다. 여자가 남편한테 숙이고 살아야 집안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영아 씨와 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으며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가 저를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영아 씨가 제 험담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생활해 보니까 여자가 이해심도 없고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결혼한 거 후회했다니까. 고집도 어찌나 센지 이제야 나한테 숙이고 산다. 아줌마도 참, 나이 들어 재혼했으면 그런 거 다 맞춰줄 거 생각하고 재혼을 했어야지. 맞아. 이래저래 비교해봐도 아빠가 더 아까운데 아줌마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나댄대?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기가 막혔습니다. 딸들에게 제 욕을 하고 있는 영아 씨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영아 씨가 평소에도 자주 딸들을 부르곤 했는데 그저 딸들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제 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치가 떨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붙잡고 있던 믿음과 신뢰가 모조리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아 씨에겐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저는 재혼 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아 씨는 반려자가 아니라 자기 뒤치다꺼리하는 식모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영아 씨는 이 여자가 왜 또 그러지 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전 정말로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 너무 지쳐요. 저 혼자만 애쓰고 노력하는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 말은 나는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사실이잖아요. 모든 걸 당신한테 맞춰주길 바라고 항상 당신만 이해받길 바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당신은 날 이해해주지 않잖아요. 아, 제발 그만 좀 해요. 왜 이렇게 사람을 질리게 해요? 여자가 말이야. 영아 씨는 자기도 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며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식당에서나 집에서 반주할 때 술 한 번 따라준 적 있냐며 그게 참 서운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옆 테이블에서 여자가 술을 따라주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했고 항상 자작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듯한 태도도 싫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태도도 싫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해요. 영아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강하게 얘기하면 제가 다시 숙이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아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위태로운 관계였기에 언젠가 끝이 날 거란 걸 말이죠. 영아 씨는 마지막으로 술 한잔 하자고 말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몸이 노곤해지며 옛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하지만 서로를 너무 좋아해서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영아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물었습니다.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볼래요? 영아 씨가 술 기운을 빌려 하는 말에 잠시 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다시 시작해도 똑같을 거란 거 알잖아요. 우리 더 이상 서로에게 고통 주지 말아요. 우리가 그때 좀 더 오래 만나보고 재혼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서로의 차이를 조금 일찍 깨닫고 늦게 깨닫고의 차이지 아마도 똑같은 결말을 맞이했을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간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여자로서 사랑받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영아 씨가 아니었다면 평생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나도 고마웠어요. 우리 행복했던 추억들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제 짐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아들이 짐을 싣는 동안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한 듯 우리는 웃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영아 씨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셔야 해요. 양희 씨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작별 인사를 끝으로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1년간의 재혼 생활로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크게 깨우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괴로운 것보다 혼자여도 외로운 게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홀로 있음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비록 재혼은 실패했지만 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인생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왜 그리 성급했던 걸까요? 그저 영아 씨의 겉모습에 반해서 또 나를 좋아해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걸까요? 아마도 저는 제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을 갈구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재혼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저를 돌아보니 그때의 저는 감정에만 치우쳐 있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빨리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단 생각뿐이었고 지난날을 보상받고 싶단 마음만으로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노년에 행복한 재혼을 꿈꾸시지만 대부분은 다시 이혼을 하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분명 우리는 사랑을 했는데 왜 다시 헤어지게 되는 걸까요? 뜨겁게 사랑했지만 현실은 얼음장같이 냉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참 간사한 것이 둘이 있어서 괴로운 것보다 혼자서 외로운 게 낫다는 걸 깨달았음에도 또 다시 외로워지고 사람이 그리워지면 다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맙니다. 최우선으로 내 스스로가 꼿꼿하게 중심이 잡혀 있어야 하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은 상태여야 재혼을 해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 때 진정한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재혼이 성공할까요? 아무리 내가 내면의 중심이 잡혀있다 한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또 상대방이 속이고 다가온다면 재혼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든 것을 충분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건강, 재정, 습관, 생활 패턴을 전반으로 충분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니까 맞춰갈 수 있을 거야. 사랑하니까 나한테 맞춰줄 거야 라는 순진하고 안일한 생각으로는 행복한 재혼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새로움보다는 편안함과 익숙함을 추구합니다. 그만큼 한평생 쌓아온 생활 방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고 나라면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차라리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을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존중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 같은 경우 나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도 내 문제를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상대에게는 곤욕일 수 있습니다. 또 도박, 술, 폭력, 새로운 이성에게 보이는 관심 등 중독적인 행위들은 결혼 생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더더욱 그것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한평생 가족들과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았으니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외로움으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나만의 시간이 찾아온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우리 몸을 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에 많은 외로움이 찾아오더라도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면 외로움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재혼의 실패로 얻은 소중한 깨달음을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끝내요.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버티겠어요. 저는 재혼 후 매일 밤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63세에 했던 두 번째 결혼은 1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재혼의 실패를 통해 저는 뼈저린 인생의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재혼을 하기 전에 이 하나만 알았더라면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제가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제 뼈 아픈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노년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혼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의 이 외로움은 자식들도, 손주들도, 친구들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크나큰 착각이었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재혼을 통해서 더 큰 외로움과 괴로움을 맞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재혼만 하면 외로움은 씻은 듯 사라지고 내 인생의 밝은 내일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재혼을 통해 외로움을 채워보려 한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요. 만약 여러분께서도 현재 재혼에 대해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올해 65이 된 김양희입니다. 지난 세월 제 결혼 생활을 그리 평탄치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40년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매맞는 아내이자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고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것은 저와는 딴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도박 중독이었던 남편은 돈을 잃은 날이면 술을 진탕 마시고 와서 그 분풀이를 저에게 했습니다. 매를 맞은 날보다 맞지 않은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심한 가정폭력을 겪었어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저를 때리던 남편은 다음 날이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사과했지만 저녁이 되면 또 다시 반복되는 도돌이표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년 전 그 지리하고도 힘든 세월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남편은 10년간의 간경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십 년간의 지겨운 악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드디어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했죠. 아들은 제게 엄마, 이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편히 사세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다 해보면서 제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한평생 가족들만 보살필 줄 알았던 제가 이제 저를 위해 살아가려니 막막하고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맞고 사는 것보다는 외롭더라도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혼자가 되고 보니 외로움이 참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온 집안을 들이우는 적막함에 가슴이 짓눌렸고 혼자 먹는 밥은 마치 모래를 씹는 듯 거칠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한숨 소리가 집안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음이었고 그 소리를 덮어보려 TV 소리를 키울 때마다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기운을 차려보려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에 나갔습니다. 몇 개월 만에 만난 친구들과 그간의 근황을 이야기하던 중 한 친구가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양이야, 혼자 있기 많이 적적하지 않아? 요즘은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친구는 자기도 얼마 전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서 저에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내가 지난 세월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또 하라고. 이해됐어. 저는 친구에게 싫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실 이 나이에 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남사스럽고 부끄럽기도 했죠. 친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가 남은 인생 동안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한 번쯤은 행복해져도 되잖아. 용기를 내어 친구를 따라 등산 모임에 간 첫날 박영아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평생 절 하찮게 대하던 남편과 다르게 영아 씨는 저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항상 저에게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며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저는 영아 씨에게 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한탄스러웠던 지난날의 삶,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느낀 외로움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영아 씨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양희 씨도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계셨군요. 저도 집을 나간 아내를 원망하며 혼자서 힘겹게 딸들을 키웠습니다. 참 험난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딸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휑하고 쓸쓸하더라고요. 혼자라는 건 정말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우리 두 사람을 더욱 끈끈하게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영아 씨와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며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꿈만 같은 날들을 선물 받았습니다. 영화관, 맛집 그리고 공기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흔한 일상이겠지만 저에게는 처음 누려보는 경험이었고 하나둘 해보면서 일상의 소중함도 느껴갔습니다. 영아 씨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며 저 또한 영아 씨가 누려보지 못했던 일상들을 하나씩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했던 것들을 양희 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좋은 걸 보거나 맛있는 걸 먹을 때면 같이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양희 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영아 씨와 함께해서 좋아요.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나날들을 보내며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커질 대로 커지자 영아 씨가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영아 씨와의 재혼을 꿈꿔왔지만 혼자만의 섣부른 바람이 아닐까 두려워 소가리만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의 시선이 걱정되어 선뜻 재혼에 대한 마음을 내비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찾아오는 영아 씨를 보며 정말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또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아 씨가 재혼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벚꽃이 흩날리는 3월, 영아 씨의 청혼을 받았습니다. 양희 씨,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정말 특별해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합니다. 내 영원한 반려자가 되어주지 않을래요? 순간 차오르는 감격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서로 아끼며 살아가 봐요. 진심이 담긴 제 말에 영아 씨는 한박 웃음을 보이며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해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감정만 내세우기에는 자식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엄마가 6개월 정도 만난 분이 있는데 참 좋은 분이셔. 근데 네가 싫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만 만날게. 그러자 아들이 말을 끊더니 엄마, 평생 아버지한테 사랑 한 번 못 받고 사셨잖아요. 나는 지금부터라도 엄마가 제대로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며 두 사람의 재혼을 찬성했습니다. 더불어 영아 씨의 딸들도 아버지의 재혼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빠 혼자서 우리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우리한테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사셨지만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거 저희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행복만 생각하세요. 딸들의 속 깊은 응원에 영아 씨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결혼식은 양가의 자식들만 초대하여 간소하게 치러졌고 자식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으로 떠난 부산에서 저희 둘은 야경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 서로 손 놓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하지만 우리의 맹세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만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줄 것 같았던 사람이 결혼 이후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영아 씨는 퇴직을 하고 집에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일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영아 씨는 저보다 더 피곤해했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외출조차 거의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주말마다 하던 게 데이트였는데 이제는 그런 데이트는커녕 동네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는 외식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여보, 영아 씨, 내 말 듣고 있어요? 영아 씨는 귀찮다는 듯 한숨으로 대꾸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했으면 쉬기도 해야죠. 그냥 집에서 쉽시다. 영아 씨의 달라진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아 씨, 술 드시는 건 좋은데 너무 오래 드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드시면 몸 상해요. 저는 TV 앞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반주를 하는 영아 씨가 못마땅했습니다. 술병을 잡고 있는 영아 씨를 볼 때마다 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매일 저녁 영아 씨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지쳐서 소파에서 조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건강이 걱정돼서 여러 차례 말을 꺼내보았지만 듣는 둥 마는 둥 소용이 없었습니다. 느긋하게 반주하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에요.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그만 얘기해요. 영아 씨는 자신을 왜 이렇게 못살게 구냐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술을 마시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당히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뒤 얼른 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거나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 저를 덩그러니 내버려두는 영아 씨에게 섭섭함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라도 주고받으면 속상함이 덜했을 텐데 술을 마시는 동안 TV만 보았고 밥을 먹는 내내 아무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도 시선은 계속 TV에 향한 채 성의 없는 대꾸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찮다는 듯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고 그만 좀 해요. TV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영아 씨의 뒤치다거리만 하다 끝나는 하루에 내가 식모가 되려고 재혼한 건가 하는 괴리감마저 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영아 씨를 보며 어쩌면 이것이 진짜 영아 씨의 본 모습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선뜻 다가가 말을 거는 게 꺼려지면서 대화도 점점 줄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아 씨의 위생관념은 경악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속옷을 일주일에 한 번 갈아입는가 하면 변기에 대소변을 묻혀놓고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싫었던 것은 양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잠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담배까지 피고 와서 그대로 자는 것이었는데요. 양치도 하지 않은 입으로 제 옆에 누워 속삭일 때면 술 냄새와 담배 냄새로 절여진 역한 입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제가 숨가쁘게 기침을 해도 영아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아 씨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웃으며 좋게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아 씨, 솔직히 너무 더러워요. 속옷도 매일 갈아입고 변기도 깨끗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엔 양치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담배는 잠들기 몇 시간 전에는 조금 참아보는 게 어때요? 제가 기관지가 안 좋은데 담배 냄새 때문에 기침을 하게 돼요. 그러자 영아 씨는 눈을 잇는 힘껏 부라리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말을 왜 그따위로 합니까? 내가 무슨 입냄새가 납니까? 여자가 이해심도 없이 맨날 남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나도 지금 당신한테 최대한 맞춰주는 중이라고요. 밖에 나가서 피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요? 영아 씨는 제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밤 역한 입냄새로 가득 찬 방에서 마스크를 끼고 잠에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소파에서, 영아 씨는 방에서 따로따로 자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냉랭해진 상황에서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은 드라마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아 씨는 저에게 복수라도 하려는 듯 조언을 가장한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비아냥대며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양희 씨,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면 뉴스를 봐야죠. 맨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나 하는 드라마만 보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긴 여자들이 뭘 아나. 그러면서 리모컨을 빼앗아가 마음대로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드라마 한 편도 마음 편히 볼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은 더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재혼 전에는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히 알려주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딴 사람이 돼버린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점점 더 서먹해지는 와중에 영아 씨의 결정적인 행동으로 우리 둘 사이는 완전히 멀어지게 돼버렸습니다. 한날은 영아 씨가 웬일로 제게 다가와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양희 씨, 월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비 쓸 것 빼곤 다 적금에 넣고 있어요.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으세요? 그러더니 제 어깨를 주무르며 다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이제 부부인데 투자에 빠삭한 내가 재정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요즘은 예적금만으로는 노후 대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노후에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려면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해놔야 한다고요. 저는 다정히 다가오는 영아 씨의 말에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다시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아 씨에게 투자를 맡겨서 서먹했던 사이가 다시 좋아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적금에 넣으려던 돈 1,000만 원과 매달 받는 월급을 영아 씨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영아 씨에게 주식 투자금을 주기 시작한 후 영아 씨의 태도가 바뀌면서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고 웃는 날이 많아졌고 다가와 다정히 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가면서부터 영아 씨는 다시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주식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좀 기다려봐요. 잘 되고 있으니까. 영아 씨는 밤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잠을 못 자서 그런지 항상 예민했습니다. 별거 아닌 말에도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에서 또 전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신경질 부리실 거면 그냥 투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월급은 다시 제가 관리할게요. 아니, 원래 주식하면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화 좀 낼 수도 있지. 뭘 그런 거로 이 난립니까? 하긴 뭐 아는 게 있어야 이해를 해주지. 주식에 넣었던 돈 영아 씨 탓 안 할 테니까 손해봤어도 그냥 빼주세요. 없어요. 네? 귀 먹었어요. 돈 없다고요.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그 뒷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고 가져갔던 돈을 몰래 코인에다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쉽게 돈을 주래요. 그리고 이게 나 좋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양희 씨 노후 편하게 해주려다가 이렇게 된 건데 여자가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어요? 푼돈 몇 푼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라며 오히려 제 탓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참고 견뎌야 할지 앞날이 아득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서 서빙하고 설거지하며 번 피 같은 월급 6개월치와 1,000만 원을 전부 날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데 왜 항상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제 생각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아 씨의 말대로 제가 이해심이 부족해서 우리 사이가 나빠진 것이라고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니 영아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이해심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앞으로 내가 많이 노력할 테니까 화 풀어요. 영아 씨는 만족하는 얼굴로 절 쳐다보고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제야 고분고분하게 나오네 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야 말이 통하네. 다 늙어서 피곤하게 살지 맙시다. 여자가 남편한테 숙이고 살아야 집안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영아 씨와 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으며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가 저를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영아 씨가 제 험담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생활해보니까 여자가 이해심도 없고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결혼한 거 후회했다니까. 고집도 어찌나 센지 이제야 나한테 숙이고 산다. 아줌마도 참, 나이 들어 재혼했으면 그런 거 다 맞춰줄 거 생각하고 재혼을 했어야지. 맞아. 이래저래 비교해봐도 아빠가 더 아까운데 아줌마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나댄대?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기가 막혔습니다. 딸들에게 제 욕을 하고 있는 영아 씨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영아 씨가 평소에도 자주 딸들을 부르곤 했는데 그저 딸들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제 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치가 떨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붙잡고 있던 믿음과 신뢰가 모조리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아 씨에겐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저는 재혼 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아 씨는 반려자가 아니라 자기 뒤치다꺼리하는 식모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영아 씨는 이 여자가 왜 또 그러지 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전 정말로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 너무 지쳐요. 저 혼자만 애쓰고 노력하는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 말은 나는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사실이잖아요. 모든 걸 당신한테 맞춰주길 바라고 항상 당신만 이해받길 바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당신은 날 이해해주지 않잖아요. 아, 제발 그만 좀 해요. 왜 이렇게 사람을 질리게 해요? 여자가 말이야. 영아 씨는 자기도 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며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식당에서나 집에서 반주할 때 술 한 번 따라준 적 있냐며 그게 참 서운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옆 테이블에서 여자가 술을 따라주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했고 항상 자작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듯한 태도도 싫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태도도 싫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해요. 영아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강하게 얘기하면 제가 다시 숙이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아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위태로운 관계였기에 언젠가 끝이 날 거란 걸 말이죠. 영아 씨는 마지막으로 술 한잔 하자고 말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몸이 노곤해지며 옛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하지만 서로를 너무 좋아해서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영아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물었습니다.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볼래요? 영아 씨가 술 기운을 빌려 하는 말에 잠시 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다시 시작해도 똑같을 거란 거 알잖아요. 우리 더 이상 서로에게 고통 주지 말아요. 우리가 그때 좀 더 오래 만나보고 재혼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서로의 차이를 조금 일찍 깨닫고 늦게 깨닫고의 차이지 아마도 똑같은 결말을 맞이했을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간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여자로서 사랑받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영아 씨가 아니었다면 평생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나도 고마웠어요. 우리 행복했던 추억들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제 짐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아들이 짐을 싣는 동안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한 듯 우리는 웃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영아 씨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셔야 해요. 양희 씨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작별 인사를 끝으로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1년간의 재혼 생활로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크게 깨우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괴로운 것보다 혼자여도 외로운 게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홀로 있음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비록 재혼은 실패했지만 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인생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왜 그리 성급했던 걸까요? 그저 영아 씨의 겉모습에 반해서 또 나를 좋아해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걸까요? 아마도 저는 제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을 갈구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재혼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저를 돌아보니 그때의 저는 감정에만 치우쳐 있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빨리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단 생각뿐이었고 지난날을 보상받고 싶단 마음만으로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노년에 행복한 재혼을 꿈꾸시지만 대부분은 다시 이혼을 하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분명 우리는 사랑을 했는데 왜 다시 헤어지게 되는 걸까요? 뜨겁게 사랑했지만 현실은 얼음장같이 냉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참 간사한 것이 둘이 있어서 괴로운 것보다 혼자서 외로운 게 낫다는 걸 깨달았음에도 또 다시 외로워지고 사람이 그리워지면 다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맙니다. 최우선으로 내 스스로가 꼿꼿하게 중심이 잡혀 있어야 하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은 상태여야 재혼을 해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 때 진정한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재혼이 성공할까요? 아무리 내가 내면의 중심이 잡혀있다 한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또 상대방이 속이고 다가온다면 재혼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든 것을 충분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건강, 재정, 습관, 생활 패턴을 전반으로 충분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니까 맞춰갈 수 있을 거야. 사랑하니까 나한테 맞춰줄 거야 라는 순진하고 안일한 생각으로는 행복한 재혼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새로움보다는 편안함과 익숙함을 추구합니다. 그만큼 한평생 쌓아온 생활 방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고 나라면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차라리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을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존중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 같은 경우 나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도 내 문제를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상대에게는 곤욕일 수 있습니다. 또 도박, 술, 폭력,
새로운 이성에게 보이는 관심 등 중독적인 행위들은 결혼 생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더더욱 그것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한평생 가족들과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았으니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외로움으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나만의 시간이 찾아온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우리 몸을 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에 많은 외로움이 찾아오더라도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면 외로움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재혼의 실패로 얻은 소중한 깨달음을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